어, 오늘 할 내용은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의 비만 관련 케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요. 별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주시는 걸로 인해서 비만이 많이 발생하죠. 이걸로 발생해서 오는 원인은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흡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단은 우리 강아지가 비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몸무게만 가지고는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골격의 사이즈에 따라서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텍스트 상으로는 여기 마르고 정상적이고 비만이고 초고도 비만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상관없고,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있죠, 가슴. 가슴을 내 손으로 딱 만졌을 때 지방이 만져지면은 살찐 거예요. 네, 쉽게. 옆구리가 늑골이 보여야 되고 등허리가 보여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앞다리 가슴에 이게 손을 댔을 때 이게 원래 사람들도 여기 보면은 늑골이 있죠. 그것처럼 이 앞에 있는 가슴에도 살이 안 쪄요, 원래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만졌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살이 이게 통통 만져진다? 그럼 얘는 비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셔가지고는, 내가 체중을 얼마나 뺄까라는 것보다는 이게 개체에 따라서 얘가 한 5kg 정도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한 3kg 정도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급여량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모르잖아요. 예, 얘네들은 뱃살이 나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배가 이렇게 접혔는데 뱃살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얘는 살찐 거예요. 통상적으로 고양이 체중은 코리안 쇼어헤어든 그 대형묘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3.8kg에서 4.2kg 정도 수준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3.8kg면 조금 많이 말라 보이고, 4kg대가 좀 넘어가면 살이 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양이들이 내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보통 5kg, 6kg 이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강아지들은 살을 빼기가 쉬워요. 굶기고, 급여량도 적게 주고 하면 되는데, 활동도 많이 하고.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빼는 게 힘들어. 얘네들은 사료 자체도 고열량 사료를 먹잖아요. 고단백에, 고지방에. 그리고 애들이 안 움직여요. 살찌면 더 안 움직여. 그래서 보통 이런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이 대부분 비만으로 오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보기보다. 그리고 고양이는 원래 자체적으로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에요. 말라 있어도 내장 지방이 많은 애들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안 찌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은 체중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크기, 사이즈 이런 거에 비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급여량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목표 체중량을 우리가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5kg짜리인데 3kg를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성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성화를 한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가 말하면 성적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호르몬 대사 능력이 우리 운동의 에너지의 보통 7, 8배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단을 시켜놨으니까 당연히 살로 가겠죠. 보통 사람들도 폐경기가 걸리고 나면 살찌는 이유들이 다 대부분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먹는 거를 굉장히 줄여서 먹이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보통 중성화를 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목표 체중의 대략적으로 1%를 먹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3kg 정도, 내가 3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3kg에 1%? 그러면은 30g 정도 되죠? 중성화한 애들은 여기서 또 반을 줄이셔서 먹이셔야 돼요. 하루 먹어야 될 양이 총 양이 15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소 가서 저울 사셔야 돼요. 눈대중으로 대부분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 한 컵 먹이시면 되나요? 소주컵 한 컵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막 알수 세서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료가 다르잖아요. 알갱이 사이즈도 다르고 무게감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측정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리고 중성화 안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체중의 1% 정도? 근데 이게 대략적 수학적 공식이라서 얘네들을 먹이시면서 일단 상태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보호자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보호자분들이 할 줄을 모르세요. 근데 일단 내가 체중을 뺐잖아요? 그럼 하는 방법을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줬다가 뺐다가를 반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럼 간식 줘도 돼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줘도 됩니다. 대신에 사료양을 줄이시면 되죠. 예. 먹는 양을 줄이시면 돼요. 나이가 적은 애들 다이어트 하는 거랑 나이가 많은 애들 다이어트 하는 거는 갭 차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적은 애들은 그냥 굶겨도 돼요. 세월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한 10살, 8살, 9살 된 애들은 이미 눈이 빠끔이잖아요. 거의 준 사람이에요, 걔네들은. 안 주면 짜증내요. 그래서 주는 긴 주되 먹는 거를 대폭 줄이셔서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행위가 중요한 거지 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양으로 양적 승부를 하려고 많이 이렇게 이만큼 주고 막 이러는데, 나는 하면은 행위를 하시면 돼요. 이걸 줬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 탄수화물 먹이시면 안 돼요. 보통 탄수화물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뭐 과자, 뭐 밀가루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제일 많이 주는 게 과일, 야채, 당근, 오이 뭐 이런 거 있죠. 브로콜리도 그렇고. 이거 주면 살 1도 안 빠져요, 얘네들. 사료를 아무리 내가 줄여도 안 빠져요. 예전에 제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서 한 30명 정도 그 달력에 표시해서 먹는 양을 다 체크를 하시면서 적어 오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이어트를 안 돼서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걔는 꼭 당근 오이를 먹어야 된대요. 사료를 안 줘도. 체중이 안 빠져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끊는과 동시에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절대 과일이라든가 야채 이런 거는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이제 내가 목표치에 도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보호자분이 할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양적인 존재가, 내가 행위를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면서 아무것도 안 줘요. 줄 수는 있는데, 일단 체중 관리를 잘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 보호자분들이 그걸 조절할 줄 알아요. 좀 살찐 것 같은 걸 안 주고, 다이어트를, 그 몸매를 관리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요요가 없어요. 주인이 안 주면. 그러니까는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게 굉장히 유지가 잘 될 겁니다. 이게 비숑인 애인데 8살이에요, 중성화된 애. 근데 올 때 8.5kg 나갔어요. 근데 이 분이 대부분 가시면 다이어트를 하라고만 얘기를 하지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수의사가 없어요, 잘. 그냥 뭐 이거 사료면 이거 다이어트용 사료를 먹이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라고? 다이어트 안 됩니다. 그걸로. 그러니까는 다이어트용 사료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대체적으로 강아지들은 아까 뭐 신체 대사 속도 능력이 7배에서 많으면 8배 이상 속도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한 달 정도 하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7, 8개월 뒤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에서 한 달이면 거의 다 원하는 체중으로 다 빼요. 얘 같은 경우에도
5월 23일 날 해서 6월 15일 날 벌써 이렇게 많이 뺐죠. 근데 이분은 또 여기서 이제 많이 지금은 한 6kg대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보기보다 살이 뭐 금방 빠지죠. 네, 금방 빠집니다. 얘네들은. 그냥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만 잘 조절을 하시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는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자기 아까 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체중의 관리가 제대로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급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부분 다 자율급식을 많이 하시는데 자율급식만큼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 바뀐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건강하게 기르시려면은 먹는 거 잘 먹고 있는지, 물은 잘 먹고 있는지, 배뇨는 잘하는지, 배변을 잘하는지, 우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부분 그게 전부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일 줄 때마다 이게 먹는지, 그래서 제한급식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도 식습관의 훈련을 시켜주셔야지 다음에도 딱 그 시간대 되면 밥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이렇게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사료 양을 수의사도 잘 안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사료 회사에 나온 거를 보고 판단하시고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설명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설명하시려면 너무 방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정도 양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좋은 사료는 잘 먹는 사료겠죠? 예. 뭐 사료가 어느 게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는 없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 사료라고 해서 뭐 수입하고 곡물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사료들이 많았고, 그 밖에 대형견들 키우는 사료, 그런 사료들은 조금 약간 영양가가 좀 떨어져요. 뭐 영양가의 문제보다는 흡수력이 떨어져요, 애들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뭐 그 강아지 대형견을 가지고 실험해 본 적도 있어요. 뭐 이게 옛날에는 유카노바 사료라고 좀 괜찮은 사료, 좀 살 잘 찌는 사료를 한 달 먹이고, 뭐 한 달은 또 진돗개 사료 먹였는데, 진돗개 사료 때는 진짜 살이 쫙 빠져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사료들이 너무 종류도 많고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료를 급여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다 프리미엄급 사료라서 괜찮습니다. 요즘 사료는 애들 잘 먹는 사료로 선택해서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실 필요는 없으세요. 굳이 일반 사료 먹어도 다 다이어트 됩니다. 양적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얘는 절대 먹이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는 원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주셔도 돼요. 아까 보통 보호자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다이어트든 뭐든 다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예 배추 같은 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네. 여기 있죠? 차라리 주시려면 고기를 주세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고기만 이제 사료 안 먹으니까 네. 고기만 이제 하루 종일 먹인 적도 있고 한번에 저녁에만 먹인 적도 있거든요. 사람에서도 황제 다이어트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야채를 안 먹고.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통풍 와요. 통풍. 요린이 많이 나와서 통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고기 위주로는 섭취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요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